제가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2015년경 합류할 때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증권업계에 있으면서 잠시 사보기도 했었죠. 많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런 거 정도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 한번 열풍이 불었었고, 그리고 올해 상당히 큰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열풍의 이면에는 사실은 2007년, 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가 대대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존 통화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통화 발권력에 대한 의문, 그걸 과연 국가가 독점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민간에서 할 수 있을 것이냐의 논의에서 비트코인이 나왔습니다. 이 자체를 보면 자체가 비제도화의 것이고, 그러나 실제 거래가 되는 세상으로 들어오면 제도권이 부딪히는 두 개가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게 바로 가상 계좌 연결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이슈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무도 모릅니다.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그걸 지속했을 때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암호화폐, 특히 암호학이나 분산 원장 기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ICT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상태, 그리고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최소한의 입법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로 해서 가상자산업법을 발의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원래 가상자산업법이나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거를 인가제로 할 거냐, 신고제를 할 거냐. 사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 되어 있고 잘못되었을 때 상당히 큰 피해들을 야기할 형벌이 주어지는 이런 상태라고 하면 당연히 신고제도 하고 알아서 자율규제하는 게 최선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장 상태는 아직까지 그런 상태가 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것만 허가제를 하자. 허가제를 하고,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나 이런 부분은 별도의 신고제로 운영을 한다. 그리고 시장으로서 거래소라고 한다면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인 것이 그 자산 누구 것이고, 실명이죠. 자금 세탁이 되는지, 선행매매나 시세 조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기초적인 걸 해야 된다는 거하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있는 게 가상자산 거래소 협회를 만들어서 자율규제를 해라. 스스로가. 자율규제를 해서 A란 거래소에서 B란 거래소로 키를 넘겨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오히려 자산 시장 자체도 그렇고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이 기술 자체도 상당히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편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산업의 육성, 진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정무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기정통위, 산자위 이런 쪽에서 다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위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시장 질서를 만들어주는 게 포커스를 둬야 된다. 근데 만일 정무위에서 진흥을 하게 되면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같이 가져가면서 서로 간에 모순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사실 각 업계, 여러 입장을 반영한 업계 사람들을 모셨습니다. 특히 발표를 맡아주신 김승주 교수님은 제가 카뱅에 있을 때 카뱅 보안 자문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고 요즘 이 이슈 때문에 거의 셀럽이 되셨더라고요. 매일 방송 출연하시고 너무 바쁘시게 하는데 와주셔서 고맙고요. 이 토론회를 통해서 빠르게 우리가 체계를 어떻게 정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논의를 심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반영해서 법안 심의에 참조하고 여러 가지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이 돼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